해볼게요. 나도 목이 너무 안 좋다. 하나도 안 나왔지, 토요일 날에. 응, 나도 안 나왔거든. 그래서 오늘 이상한 앞에 남자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수업해주시는 영상 볼 거야. 그래서 부원장님이신데 그거 수업 일단 듣고 필기해서 오면 되고 숙제가 쪽방에 나온 거는 확인했어. 그거는 토요일까지 해서 가지고 오면 돼. 되겠지? 토요일까지 숙제니까. 씁니다. 오늘 볼게요. 20번이에요. 20번 볼게요. 야, 영작 하고 있니, 너네 근데? 은성이 단어 하고 틀리니? 하고 있어. 채영이 아파서 못했지? 태영이는? 했어? 확인했어? 돌아버려. 토요일 날 가지고 와. 20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찍은 사람. 다 1번 찍었네요.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어차피 빈칸 문제도 결국에는 주제를 찾아야지 우리가 빈칸에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볼게요. 학기 초의 얘기예요. 학기 초에 우리의 미술 교수님은요, 투영했습니다.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냐면 수도승의 이미지를 투영을 했네요. 그 수도승의 이미지는요, 그의 등을 누가 보는 거야? 보는 사람들이 그의 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랑 그 수도승이랑 좀 등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서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바닷가에 서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푸른 바다와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수층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절 얘기하면 되죠. 이런 이미지야.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넘실넘실 되는 바다가 있고 막 햇빛이 있고 거대한 하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 수도승이 등을 보고 있다는 거지. 됐어요? 이런 이미지를 미술 교수가 보여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 미술 교수가 얘기가 나온 이 이후로부터는 전체적으로 뭔가 ELT 관련된 얘기구나. 그러니까 스크린 관련된 문제가 빈칸이 나오든 주제가 나오든 진짜 어려워. 그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명확한 게 아니야. 명확한 주제가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주제를 추론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요약문이 나오든 뭐 주제문이 나오든 빈칸이 나오든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주제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그 교수님이요. 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거야.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너네 뭐가 라고 물어봤대요.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어두컴컴한 그 강당은요 조용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아무도 안 나왔네요. 됐어요? 아직까지 주제 추론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 형식이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보고 또 봤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가능한 한 열심히. 뭘 하기 위해서? 그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수동적인 이미지를 보고 교수님이 너네 뭐? 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수도승이요. 바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숨겨진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이 must have pp가 우리 옛날에 조동사 pp 많이 했었는데 must have pp 무슨 뜻이야? 뭐뭐 했었으니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것을 놓쳤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것을 놓쳤음에 틀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놓쳤음에 틀림이 없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친구들? 이것을 놓쳤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뭘 놓쳤던 거야? 교수가 뭐라고 질문을 했지? 너네 뭐가 보여? 질문을 했죠. 근데 학생들은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의미를 하는 건 그
교수가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들이 이해를 제대로 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했다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은 이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도로 분노를 하면서 그녀가 대답했어요.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 거죠. 뭐가 보이긴 뭐가 보여. 이거는 그냥 수도승 그림이야,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수도승 그림이야. 그리고 그의 등이 우리를 향해서 있어. 그는 해변을 바라보고 있어. 푸른 하나 거대한 하늘이 있어. 어때 대답이? 뭐야? 봐요. 단순하다. 왜냐면 교수님이 당연히 질문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뭔가 계속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교수님의 대답은 있는 그대로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였죠. 아직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Why didn't we see it? 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럼 이 친구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뭘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는가? 이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 학생들이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냥 그림 그 자체로 보면 되는 건데 다 학생들이 뭘 찾았어?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 쓰면 속뜻을. 근데 실제로 교수의 대답은 뭐였어요?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는 거였죠? 그럼 학생들은 있는 그대로의 그림을 제대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너 요 말뜻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못 보았는가는 왜 있는 그대로 그림을 보지 못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에즈 나왔으니까 소에즈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not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우리에게 평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요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뭐 없지. 작가의 제목 그 작품의 제목이나 작가를 밝히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질문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요, 뭐 캐스퍼 데이비드의 그림이었고요. 그 그림에 이제 더 몽크 바이 더 씨, 바다 옆에 있는 수도승이었대요. 여기 문제 없나요? 그래서 너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너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블루블라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레들든 뒤에 내용을 해석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뭐 하기보다는 레들든이 뭐만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잖아. 뭐 뭐를 추측하는 거야? 뭐를 추측하는 거야? 이용법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what이라는 어쨌든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what절 뒤에는 목적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네요. 이런 구문. 어떻게 된 구문이라고 그랬더라? 삽입구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운데 나와 있는 you think는요, 삽입된 구문이고요. 여기서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왓절은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석이 간단해지죠? 너가 생각하기에 네가 봤었어야만 하는 것을 추측하기보다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요것과 관련된 보기를 지금부터 찾으시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은석이 1번. 그렇지. 실제로 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게 무슨 말인가요? 실제로 보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실제로 보는 것? 이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그것을 바라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거고. 다른 보기도 분석해 볼게요. 채령이 2번. 그렇지. 넓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라. 표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만 사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라라고 해서 주제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었죠. 한번 너도 목소리가 좀 마지막 아프잖아요. 깜짝 놀랐네. 무슨 맛이 같구나. 좋아요. 이미 배운 것을 되돌아보래요. 배운 것을 되돌아보란 얘기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발화를 좀 찾아야 돼요. 알겠죠? 세영이 4번. 그렇지.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5번. 다양한 관점에서 정답을 분석해라.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주제 문장 어디에 표시하면 될까요, 친구들? 그렇지. 위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에는 주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한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주제 문장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요약한 문장 한번 채워볼까요? 은성이부터 학기 초 미술 교수는 학생들에게 바다와 하늘을 보는 누도승의 사진을 또는 그림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림의 제목이나 작가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체량이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또는 추측하기보다는 우리가 guess라고 나와 있으니까 추측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죠. 결국 그거였죠. 만약 교수님 처음부터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 그림의 이름은 옆에 수도승이야. 너네 뭐가 보여?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해변가 옆에 수도승이 보여요. 라고 생각을 했겠지? 당연히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밝히지 않은 너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속뜻이 자꾸 생각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게 됐다는 얘기야. 위쪽에서 얘기를 했던 결국에는 네가 보아야,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보아야 하는 것들 있죠.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보아야 하는 것들. 이 친구 있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보아야 하는 것. 편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밖에서 나왔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복습할 때 하시면 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복습 문제입니다. 기출문제고요. 하나 풀어볼래요? 1번 빈칸 A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4번이 들어가면 돼요. 베일드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숨겨진, 가려진 이렇게 해석이 되는 친구죠. 그렇게 가려진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 가려진 메시지가 속뜻을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뜻을 발견한다는 얘기. 그 다음 B 자리에는 수영아 뭐가 들어가야 돼요? 5번이에요. Try to see what you acknowledge. 그렇지. 네가 인정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은성이 3번. 1번. 그렇지. 봐라. 뭘 봐라? 네가 보는 것을 그대로 봐라.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이지했고요. 낱말쌤이에요. 낱말쌤은 이제 문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천천히 읽으면서 문장 수익 간의 연결성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보기 찍은 사람. 2번, 3번, 4번, 5번. 좋아요. 더 어지 같네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까지는 문제 없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정확하게 정상과학이 무엇을 포함을 하나요? 여기서 의문은 이거야. 정상과학이 뭐야? 정상과학이 뭐야? 아직은 질문만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답변을 읽으면 정상과학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토마스 쿤의 따르면요. 이것을 주로 뭐에 관련된 거냐면 문제 해결하기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과학이라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however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however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나 뭐 하지만 이런 역수의 연결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형용사를 취하면서 주어 동사 그리고 앞뒤의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연결사가 아니라 접속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however는 해석이 조금 다르죠? 이 친구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however 뒤에 형용사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이 하우는요, 역접의 연결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석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됐습니까? 됐어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리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이것은요, 항상 마주칠 거래요. 뭐에 마주칠 거래요? 특정한 문제에 마주칠 거래요. 그 특정한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냐면, 현상은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에요? 그것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요. 됐습니까? 또는 불일치예요. 뭐와 뭐 사이의 불일치냐면, 이론의 예측과 실험적 사실 사이에 불일치에 부딪힐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정상과학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 자체가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패러다임이 뭐야? 패러다임이 뭐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들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그것은 항상 특정한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래? 이해가 됩니까, 친구들? 지문이 이해가 돼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어려운 문제,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읽는 걸 당황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알아둬야 돼. 당황하면 더 안 읽. 알잖아. 너네 문제 풀어봐서 알 거 아니야. 당황하면 더 안 읽혀요. 그냥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는 과감하게 문장을 버려버려.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라 문장을 버리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하면 뒤에서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지. 어려운 게 너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지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은 어려워할 거야.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야. 그러면 평가한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양심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될 정도면 그 아래쪽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끼워넣기 때문에 이 문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다음 문장 쭉쭉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문장 일단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상과학자들의 일은 다시 정상과학으로 들어왔다.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상과학자들의 일은요. 노력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뭐 하는 동안에 가능한 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이제 알 것 같아. 세 번째 문장을 읽으니까 정상과학자들의 일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정상과학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 해결하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정상과학자들의 일은 뭘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들의 일일 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한대요? 문제를 제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항상 지시사가 뜻하는 건 앞문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론이 뭐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론의 예측과 실험적 사실의 불일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야? 그냥 사소한 문제들이었구나. 요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 그냥 사소한 문제들이었구나.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사소한 문제들이었을 뿐이고요. 어쨌든 그 정상과학자들의 일을 뭐라고요? 그 사소한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한다는 게 다른 말로 문제를 제거한다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그래서요, 정상과학자들은요, 보수적인 활동이래요. 보수적인 활동? 맞을까요? 그럼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이게 어떤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요, 노력하고 있지 않대요. 뭘 하려고? 극히 중대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뭘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을. 이게 뭐에 대한 일이라는 거야? 정상과학의 일이라는 거야. 정상과학의 일이라는 거야. 정상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그 문제를 없애야 돼. 근데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그게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은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패러다임을 내가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나한테 더 의미가 있지.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없애야 되는 건데. 맞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 당연히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진취적인 거야, 보수적인 거야? 진취적인 거야, 보수적인 거야? 보수적인 거지.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conservative가 나와야 되는 게 한 번도 맞는 거란 얘기.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정상과학은요, does not aim, 목표로 하지 않는데요. 뭘 목표로 하지 않는데요? 사실이나 이론의 참신함을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 이론을 새로 만든다? 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야, 정상과학자들한테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일 때에는 뭐가 성공적일 때예요? 성공적일 땐, 이거 도치구문이네요.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이 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싶지만 앞에 있는 친구랑 같은 말인 거야. 참신함, 새로움, 있다, 없다? 없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요,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냐면, 이 정상과학자들이 뭘 하지 않고 있다는 걸? 패러다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대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시험해 봤어. 일반적인 통용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시험을 해봤더니 그게 갑자기 시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그거를 내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을 실험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뭘 합니까? 그들은 받아들여요. 패러다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의문도 없이 받아들여요. 당연한 거 아니야? 기존적인 패러다임은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순간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패러다임이 있으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들의 연구를. 이것이 설정한 제한 안에서 이제 그 연구를 진행을 한다는 거죠. 됐나요?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5번에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과학자들이 얻는다면,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그때 어떤 실험 결과를 얻는 거냐면, 그러한 패러다임과 코레스폰드는 무슨 뜻이에요? 코레스폰드가 무슨 뜻이야?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죠? 일치하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뒤에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일치하면이 맞으려면. 일치하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면 뭐 노력한다 안 한다? 노력 안 하지. 어차피 일치하는데 패러다임이랑 일치를 하는데 그지? 그래서 노력도 안 하고 변화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쭉 나오겠죠? 그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맞는지를. 뒤쪽을 봤는데 그들은요 보통 뭐 할 거래요? 추정할 거래요. 뭐라고 추정할 거래요? 아, 실험 기술에 오류가 있구나.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과정에 오류가 뭔가 있었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거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약간 그걸 뭐라고 하더라? 내가 한국말을 까먹었네. 그죠? 약간 뭔지 알지? 근데 미치겠네. 그거 뭐라 하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그걸 부정하는 거야 했어. 그냥 했어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아 아니야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실험을 잘못해서 결과가 잘못 나온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정신승리를 해버리는 거야. 정신승리를.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실험 결과는 일치 달라 달라야 돼요. 달라야지 내가 그런 정신 승리를 한다는 거지. 정신 승리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코레스폰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좋을까요? 컴플릿 이런 상충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로 문제 해결하기에 문제인 여기에 누가 나와야 될까? 하나 목 아프지? 정말 못하겠지? 오늘은 잠깐 안 시킬게 그러면 수영 이거 해보자. 주로 문제 해결하기 문제인 어? 아닌데? 문제 해결하기가 뭐라 그랬어 아까? 문제 해결하기가 뭐라 그랬지? 아닌가? 잘 얘기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 들은 건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닌 것 같아. 문제 해결하기가 아까 뭐라 그랬지? 위에서 내가 뭐라 그랬지? 문제 해결하기가 정상과학이라 그랬지? 정상과학이 나오면 되겠죠? 주로 문제 해결하기의 문제인 정상과학은요, 이론의 예측과 실험적 사실 사이에 어디에 부딪혀요? 어? 불일치? 에 부딪힐 때 어떤 방식으로? 보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실험 기술에
아까 내가 오류라고 해석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 오류가가 아니라 오류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결함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패러다임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여기며 이를 통해 현존하는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아까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는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을 한대요.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됩니다. 문제 없어요. 복습 문제 볼게요. 이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은성이 1번 좋습니다. 믿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아무런 의문 없이 믿어버리는 거고요. 태량이 주제로 적절한 거는 정상과학은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4개 해야 되거든, 얘들. 빨리 할게요. 22번. 야, 내가 숙제 22번까지 했니? 23번까지 했니? 23번까지 했지? 22번까지 했지? 진짜 못 봤어. 안 보냈나, 내 아닌가? 은성이 뭐, 나 새로 만들었거든. 은성이 거기 없나? 아니, 그 은성이 빼고. 그냥 은성아, 너 있잖아. 응, 여기에 더 보냈는데? 23번까지. 내가 22번까지 했었네? 22번까지 했네요. 아, 다음엔 4개 찐 나가야겠다, 그러면. 다음엔 4개를 줘야겠다. 1번 찍은 사람, 2번 찍은 사람, 태량이는 몇 번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볼게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고 ABC 첫 문장만 읽으면서 주어진 문장 뒤에 누가 붙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인들은요,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들? 막 해석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지. 뭐뭐 하곤 했다. 습관이죠. 뭐뭐 하곤 했다. 조동사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설명하곤 했습니다. 두 개의 매우 다른 사고 방식을 설명하곤 했어요. 그 두 개가 어떤 거냐? 로고스와 미토스라는 사고 방식을 다르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로고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친구는요, 대략적으로 지칭을 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지칭을 했어요? 아, 어떤 세상?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상. 아, 이 로고스라는 게 뭔가 논리, 과학, 경험, 요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 있지? 약간, MBTI로 따지면 T? 느낌? T 느낌?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이 가능했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론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고, 첫 번째로는 로고라는 친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유념해서 A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문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뭐 어떻게 바뀌는지 뒤에 좀 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은요, 어떤 많은 학자들이면 인류학자, 사회학자, 뭐 철학자 이런 친구들을 다 포함하는 거야, 오늘날에.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요, 보고 있어요. 뭘 봅니까? 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한다. 어떤 복잡한 그 상황이에요? 이 미도스랑 로고스가 얽혀 있다는 거야.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주어진
뒤에 A는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붙어요. 이유는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 미드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 로봇 정확히 더 무엇인지 그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 두 개에 대한 얘기를 또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밖에 설명이 나온 뒤에 그 두 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A가 붙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B를 볼게요. 로봇은요, 우리가 뭐 논리적, 경험적, 과학적인 거랑 연관이 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더스라는 거는요, 언급한다고 해요. 세상을. 뭐에 대한 세상이야? 꿈과 스토리텔링과 상상의 세계를 우리가 언급한다고. 약간 F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F 같은 느낌, NF. 그지? 위에는 ST 같은 느낌. 그러면 주어진 문장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100% 확정은 아니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봇 설명 나왔으면 미도스의 설명이 나와야지 맞지만 이 로봇에 대한 설명이 아직은 조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오고 그 다음 미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1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1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 메타포가 무슨 뜻이죠? 이유라는 뜻이죠. 이유라는 뜻이죠. 어쨌든 그, 그 틀과 비유는요. 어떤 틀과 비유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우리가 세상의 모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 비유와 틀은 형성합니다. 무엇을? 과학적인 발견들을 우리가 만드는 과학적인 발견을 형성한다고 해요.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과 메타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지금 로고스와 미도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C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C도? 아, 두 개 다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주어진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건 B밖에 없고요. B를 전체를 다 읽고 A가 오는지 C가 오는지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사실 눈에 보이기는 해요. 지금만 딱 읽었어도. 왜냐면 이 두 개 다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게 벗이라는 역점 연결사가 나오면서 둘 다 어쩌고저쩌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일단 2번인 거는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다시 봤을 때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많은 레이셔널리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레이셔널리스트, 레이셔널리스트가 무슨 뜻이야? 이상적인 좋아요. 합리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상주의자 맞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많은 음, 그리스인의 일부 철학자들은요 어떻게 했대요? 크리스트 로고스 로고스를 어떻게 이상주의가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주의자들이라는 건 과학적을 믿는 거야 아니면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야? 뭔가 과학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로고스를 어떻게 했을까? 높이 평가를 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룩다운 무시했어요. 무엇을? 미도스를 무시했대요. 됐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논리와 이성은요.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논리와 이성이 만든 거야. 우리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만든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스토리텔링과 그런 미트, 신화 만들기 같은 것들은요.
우리를 원시적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지만. 왜냐면, B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B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고스가 짱이야. 리도스는, 에이,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봤을 때, 뭔가 리도스가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안 오죠? 둘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잘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비유와 툴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두 개가 지금 동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색깔을 바꿔주는 연결사이 덫이 나와야지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와야 돼요. A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어떻다고 나와? 서로 얽혀있는 관계고 서로 상호주의. 뭐가 더 좋고 뭐가 안 좋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서로 상호작용적인 관계인 거고 얽힌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단 얘기야?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A 문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동등하대요. 그래서 그 자체는요,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 그 자체는 이야기에 의존을 한다. 아니, 과학이랑 이야기랑 뭔가 연관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과학이 이야기에 의존을 한다? 뭔가 이제 동등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쭉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 어쨌든 과학적 발견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심지어 만들 수 있대요.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보는 것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과 은유가 변하면 세상 자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런 혁명이 있어요. 그 혁명이 포함한대요. 뭘 포함했냐면, 단순히 과학적인 계산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을 한다. 이것은 포함을 했어요. 뭘 포함했냐면 새로운 이야기를 포함했죠. 뭐에 대한? 우주 속의 지구의 위치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포함을 했다. 됐어요. 주제는 조금 쉬울 텐데? 주제 문장은 어딜까, 친구들? 항상 어디 주의하라 그랬죠? 단수 문장? 역점 연결사. 그래, 역점 연결사. 역점 연결사 나오면 그 뒤가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주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부터 볼게요. 위글의 전체의 입지를 영어로 요약할 거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써보는 걸 은성이가 한번 해보자. 아니지, 로지크는 결국에는 로고스에 관련된 얘기인 건데, 여기에는 로고스와 미도스는 어떻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지, intertwined. 서로 얽혀있다. and, 그렇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학 그 자체는 이야기에 의존을 하고요. 뒤에는 뭐가 나야 돼요? 세계는 그 자체로? 지금 그대로 쓰면 사실 change라는 쉬운 단어가 나와 있죠. 세계는 그 자체로 변하는 거죠. 언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사용할 때? 그렇지. 프레임, 툴과 메타포스를 사용을 할 때.
각각의 설명을 그래서 찾아서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떠나는 체령이 뭐야?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고요. 미더스는요? 꿈과 스토리텔링과 상징의 세계를 의미를 하고 있죠? 습니다. 그 다음 A에서 밑줄친 예시를 그래서 찾아서 한글로 쓰는 걸 수영이가 해볼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예시가 나와 있죠? 마지막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계산을 넘어서 지구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됐습니까?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2번. 1번. 은성이 몇 번 찍었어요? 5번? 좋습니다. 5번 잘했고요. 2번 채령이 몇 번? 4번 미투스와 로고스는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게 지금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전체 주제를 찾거나 게 아니라 이 글이 의미하는 것을 찾는 거야. 미도스와 로고스가 서로 얽혀 있다. 이 말이 뭘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얽혀 있고 상호 유전적이다. 뭘까? 수영이 뭐야? 에? 응. 5번이요? 5번 또 뭐야? 스토리텔링과 미스 메이크 신화 만들기는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아니야. 뭐야? 1번. 이성과 감정은 어떻게 되어 있다? 같이 있다. 같이 공존한다. 공존하고 섞여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빈칸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돼요? 과학 그 자체는 어디에 의존한다고 해요? 원래 본문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과 같은 의미. 뭐가 나오면 됩니까? 테일, 이야기가 나오면 되는 거고.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합한 거. 채령아. 2번이죠. 자, 이것도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러면 20분만 풀어볼래? 시간 좀 남았으니까 1번을 풀 수 있을까요?
이거 나는 질문 아무도 없어. 사진스에 나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 좋았어. 우리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거 설명해줬어? 원장님? 아, 그 토요일 날 공시 나간 줄 알았어. 내가 보고 얘기해야 돼. 우리, 이번 주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 2월 13일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은 것들을 할 거고, 이번 주까지만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있는 거야.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거냐면, 우리는 목요일반이니까 목요일에 7시 답습실에 와요. 다음 주 목요일 7시에는 오셔야 돼요. 답습실로. 와서 뭘 할 거냐면, 우리 수 작성법이랑 생기부 관리법에 대해서 특별 진행을 할 거거든. 뭐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저기 강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소서 설치 해주시는 그 특강 선생님이 계셔. 그거 한 번 강의 들을 때마다 뭐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기다리는 건데 이제 원장님이랑 개인적인 인연이 조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간 인맥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해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중요한 건 너네가 이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써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너는 써준 걸 그거를 선생님이 기입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어떻게 생기부를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보고서랑
생기부 작성법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진행을 할 거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 시프트별로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총 3번 정도가 진행이 될 거야. 정확한 날짜는 이제 2, 3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5월 중순, 7월 초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듣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시에는 이 자리에 와. 이해됐지?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생기부 특강을 듣는 거라서 이게 자습실 다리가 40개 정도가 들어갈 거거든? 근데 그 이상 인원이 오버가 되면 장 내어서 이거 줌으로 들을 거야. 근데 이왕 듣는 거 저기서 듣는 게 낫잖아. 그럴수록 자리 선착순으로 맡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시간이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미리 앉아 있으면 앞에서 이거 특강 들을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이거는 이제 너는 치는 거야. 몇백만 원 놓치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하고 와야 돼. 하고 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말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요거 확인해주고 이 차랑 또 보고 얘기해줄게. 근데 이게 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강의를 못 들으면 두 번째 강의가 이해가 안 된대. 이게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두 번째 강의 듣고 세 번째 강의까지 들어야지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가 되는 강의일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중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미리 공지 드릴게요. 알겠죠? 그거를 체크를 해주고 일단은 정답도 맞춘 친구가 있나? 네. 아, 좋아요. 벌써? 아니, 아까 다 이상한 데 체크를 해놓은 거야. 이거 나 깜빡했잖아. 좋아. 다음에 어쨌든 이거 풀어서 오시면 돼요, 우리. 이게 네 지문 정도 할까? 아,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